16강에서는 매매 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 그 성질 그리고 매매 규정이 나머지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처음 부분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어떤 성질이 있느냐 계약금에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증약금, 위약금 그리고 해약금 성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에 인정되는 거고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담보금, 증거금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이 되려면 이건 특별하게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위약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약벌과 손해배상 애정성질이 있다. 당사자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약금 약정은 했는데 이게 위약벌인지 아니 손해배상 애정인지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손해배상 애정이 될 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못합니다. 그게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약벌로서의 계약금인 경우에는 이건 그냥 몰치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몰치되고 손해가 있을 때는 별도의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해제권을 유보하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비당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교부 받은 자, 계약금을 받은 자는 100억을 제공해야 돼요. 1억 받았다고 2억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됩니다. 근데 교부자는 의사표시만 가능하고 그리고 교부받은 자는 100억을 제공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킬 수 있는데 이때 그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키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키고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이 과실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매도인이 갖는다고 그랬죠. 인도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약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도인의 담보책입니다. 그 법적 성질은 무과실 법정책입니다. 얘기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유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대금을 받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으니까 당사자가 약정한 온전한 재산권, 온전한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매매계약의 유상성에서 나오는 매도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고의과실 여부와 묻지 않고 담보 책임을 집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는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 그리고 경매인 경우 물론 채권의 양도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 경매인 경우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될 겁니다. 권리하자인 경우에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리고 전세권 등 용익적인 권리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이 실행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권리하자인 경우입니다. 권리하자인 경우에 악의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매수인이 그 권리하자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척 기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악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는 제척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 경우 이때는 악의장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게 선의인 경우에만 셋 다 인정돼.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제척 기간 1년이고 영입적인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악의장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선의인 경우에 계약 해제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할 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제척기간 1년이다. 그래서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건, 저당권 등 담보권이 실행이 되어서 어떤 물건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 이럴 때도 선악불문하고 이때는 계약도 해제하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악의자에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척기간이 없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의 하자인 경우는,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특정물과 불특정물, 종류물로 나누어서, 특정물인 경우에는, 당사자, 하자를, 매수인이 몰라야 되고, 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척 기간이 6개월로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것은 목적물의 하자인 경우예요. 그리고 종류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권이 있고 손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해제권이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물에 있어서는 주의할 건 여기서는 계약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행사하지 않고 여기에 가름해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경매로 인한 물건을 취득했는데 어떤 하자가 있더라. 이럴 때는 경매인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인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권리의 하자인 경우 케이스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는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하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는 경매 하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이 인정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당사자가 알고 채무자가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하자를 그리고 채권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감히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이럴 때만 그 채권자 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담보 책임까지 16강에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